얘들아, 이거를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얘는 꼭 외워야 돼요. 그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면체는, 정다면체는 뭐다? 무조건 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모든 면이 합동이고, 그치?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가 같아야 해요. 그치? 그래서 정다면체는 요 5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그래서 면의 면은 3, 4, 3, 5, 3.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육각형 없어요. 그치? 육각형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운데 1, 3, 5가 삼각형이고 그다음 사각형, 오각형. 그치?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3, 3, 4, 3, 5. 33,435라며. 그치? 3, 3, 4, 3, 5. 그치? 면의 개수는 이름 따라가요. 4, 6, 8, 12, 20. 그치?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6, 10, 모서리? 12, 12.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6의 배수라고 했잖아. 30, 30. 그치?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다면체는 똑같아요. 크로스. 그치? 글씨 쓸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울 때는 이렇게 안 돼도 쓸 땐 할 수 있잖아. 그치? 전개도, 제일 일반형.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너네 문제 풀 때도 나오겠지만 각 면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도형이 뭐냐고 물어봤었을 거야. 그치? 그 문제가 있었지. 자, 있었어. 각 도형의 다면체 면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도형. 한번 봅시다. 요거를 설명을 안 해주고 보냈더라고. 자, 정사면체 중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도형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정팔면체. 자, 얘가요? 여기 중점 여기지? 저 뒤에 중점 여기고 나의 중점 여기고 아래의 중점 여기야. 그치? 정사면체네요. 정사면체는요,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와요? 정사면체 써놓으세요. 그림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면의 중점. 그래서 거기 밑에 칸에다 써서 면의 중점을 연결하는 건 뭐가 나와? 정사면체 나와요. 정사면체는 그대로 정사면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 봅시다. 정육면체는, 자, 면의 중점이니까 여기, 그치? 아래, 옆에, 뒤에, 앞에. 정사면체. 자, 얘는 뭘까요? 정육면체. 응?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십천단 뭐야? 정12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야. 정육면체. 정사면체. 그래, 정육면체. 얘들아, 정육면체야. 정팔면체. 정육면체. 우선은 여기 면이 4개잖아요. 그치? 옆면이 4개잖아요. 그럼 점도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여기 점을 연결하면 이 옆면을 연결하면 이렇게 점이 중점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 위에 있어. 이렇게. 그치? 아래에 점이 있어. 그럼 요 4개의 면이 이렇게 만나니까 뭐가 된 거야? 정팔면체. 선생님, 옆면 곱하기 밑면하고 뭐예요? 그럼 뭐라 써야 돼요? 정팔면체. 설명? 옆면이 4개니까 옆면에 꼭지점 4개 있고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니까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정팔면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정팔면체는 뭐 될까? 정11면체. 정육면체. 오, very good. 정육면체. 자, 왜? 면이 4개잖아. 그러니까 위에 뭐야? 점이 몇 개 생길 거야? 4개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연결하면 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치? 아래도 면이 몇 개 생겨? 4개 생기니까 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사각형,
다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정육면체. 그러니까 면이 몇 개 있는지를 체감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느낌이 얘는 옆면이 몇 개야? 3개지. 그러면 옆면에 3개니까 꼭지점 3개 있는 얘는 밑면이 거꾸로 밑면이 생기고 밑면에 하나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해서 삼면체 생기는 거고 얘는 면이 옆면이 몇 개야? 4개니까 사각형 생기는 거지. 옆면이 생기는 거. 꼭지점으로 따지면. 그리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니까 위에 하나 연결하면 사각뿔. 그럼 아래도 연결하면 사각뿔. 사각뿔 2개 연결한 거 정팔면체. 자, 얘는 옆면이 몇 개예요, 위에? 옆면이 4개니까 점 4개 생겨갖고 사각형 생길 거고. 밑면도 몇 개예요, 점이? 4개니까 사각형 생길 거고. 똑같이 위치 똑같이 연결해주면 정육면체 되는 거죠. 그치? 자, 얘는 그대로 정사면체고요. 얘네들이 크로스 됐어. 그치? 자, 얘는 지금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얘네 둘은 이렇게 크로스 돼요. 와. 정 12면체는 정 20면체 되고 꼭지점의 개수. 얘는 뭐가 돼요? 정 12면체가 돼요. 왜냐면 봐봐요. 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정 20면체 위에 면이 몇 개야? 5개지. 그러면 이거 꼭지점 몇 개 되는 거야? 5개 되는 거지, 위에. 그치? 아래 꼭지점 몇 개 되는 거야? 5개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 위에 오각형. 오각형. 아래 오각형. 그럼 옆에 옆면 몇 개야? 5개, 5개 빼면. 10개. 응? 아니, 그거. 네? 자, 옆에 요 모양. 아, 나 이거 규칙을 이렇게. 찾았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얘는. 자, 얘는 옆에 면이 몇 개예요? 그럼 이 삼각형이 여기 옆에 생기고 위에 꼭지점 연결하면 얘가 나와요. 왜냐면 5개니까 이렇게 오각형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각형. 요렇게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되면 여기 삼각형 되면서 그치? 이 모양 되고 밑으로 또 꼭지점.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면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고 있으면 편해요. 그치? 자, 요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는요. 자, 정다면체는 입체도형 힘으로 내가 정다면체는 뭐라고 했어? 한 꼭지점에서 뭐가 돼야 된다?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된다. 그치? 맞아요? 정다면체가 되는 조건. 그치?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꼭지점에 모인 가게 크기 합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36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여줬어. 359도까지. 359.999999999. 359점. 자, 이렇게 돼서 요거까지, 그치? 내가 요거 하나를 설명을 안 해줬어가지고. 요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회전체 했었죠? 회전체 했었고, 그 다음에 회전체 하면서, 잠깐만, 뭘 할 거냐면요. 장계도. 자, 전개도 이거 있잖아. 자, 전개도. 여기 전개도에서, 이 전개도에서 내가 뭐 나온다고 그랬어? 요 전개도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삼각형. 만나는 모양, 그치? 만나는, 저기, 뭐지? 모서리. 모서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이거를 한번 그려놓을게요. 선생님 손가락 보죠. 깜짝이야. 손가락, 손목이 너무 긴데. AI 친구. AI?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도형을 만들 건데, 자, 내가 요 꼭지점을 제일 위로 오는 꼭지점으로 만들면 얘가 지금 몇 면체야? 정 8면체잖아. 그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H, I, C.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나는 게 뭐냐면요. 자, 보면은, IH나 뭐가 똑같아? IH나 IJ. 왜냐면 그거 우리 기억, 니은 법칙 있었잖아. 정육면체에서도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만난다고 배웠었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얘랑 만나요. 그치? 옆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랑 만날 거야, 그러면? 여기 D를 안 써주네? 그치? 여기 뒤에가 D. 아까 여기가 C고, 여기 D. 응. 그럼 뭐야? CD랑 D. 그치? 응. 여기 만나. 자, 만나는 거를 표시를 해놓으란 얘기예요. 나중에 이 전개도가 나오면 찾기 편하라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만날까? 저거요. 저거가 뭔데? 그러게? 네. 또? 만나는 게 없잖아. 또 만나는 거. A, J, E, F. 응? A, J랑 E, F. 아니. 맞을걸요. 요 점이 여기고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A 되고 G도 되잖아. 그치? H도 되고 J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어디가 될 거예요? 여기랑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HG랑 뭐야? AJ. 그치? 왜냐면 얘 옆에 있고 얘 옆에 있잖아. 그치? 그럼 BC랑 EF. 그럼 뭐 돼요? BC랑 EF. 원신이 둘 발견. 뭐래? 그럼 뭐야? 그럼 요 점이랑 요 점이니까 AB랑 GF. 그치? 저희는 표기 줘야지.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저 라면 안 삼겹살. 왜 한 가지 색깔이 더 없어요? 진짜. 그럼 X 표시해. 오, 천재. 오, 선생님. 현재 지금. 근데 저희 좀 이따가 3교시에 결과 나와요, 시험? 난 만점은 맞추면 될 거야. 아니, 갑자기 분이 내 쌍이 부러져 있어. 에이씨. 쟤도 사춘기. 오! 쟤도 이번 거는 약간 좀 글같다.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아. 요건 하지 말고 요거까지만 합시다. 자, 요거. 알겠어요? 나중에 나오면 요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전체 했었죠? 그치? 회전체. 그럼 뭐예요? 회전체. 회전축.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그치? 평면 도형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생기는 모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그래서 회전체는요, 밑면이든 어디든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원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직사각형을 1회전 시켜가지고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킨 거 뭐 된다? 원기둥 된다고 했어. 그치? 직각삼각형 1회전 시킨 거 원뿔. 반원을 1회전 시킨 거 뭐다? 부다. 그치? 이거 했었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기둥도 있고요. 원기둥. 원뿔.
그린에 이번에 숙제 그거 없었니? 나오지 않는 모양 없었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자, 회전축의 수직으로 허리를 댕강 자르면 무조건 뭐다?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자, 근데 얘는 어떤 자리를 잘라도 원의 모양이 똑같은데 얘는 조금씩 원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 크기가. 그치? 자, 그랬을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얘는 이렇게 평면 도형을 돌렸었잖아. 그게 양쪽으로 2개 나온다고 그랬어. 그치? 자, 얘는 뭐였어? 회전축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돌렸을 때 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랐을 때 단면은 직각삼각형이 양쪽으로 2개가 똑같은 게 나오는 요 모양이 나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요렇게 잘라도 얘가 반원이었잖아. 그치? 반원이니까 뭘로 보여? 원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비스듬히 잘랐을 때는 뭐가 된다고 해서 비스듬히 자르면 자, 이렇게 타원 모양. 그치? 이렇게. 근데 얘는 비스듬히 잘라도 뭐야? 동그라미 원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밑면에 걸쳐서 자르면 뭐라고 그랬어? 반대지. 얘도 반.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뭐야? 얘가 앞에서 본 모양은 삼각형이지만 옆으로 자르거나 가로로 자르면 원 모양이나 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할게 성질 6인가요? 외전자의 성질? 자, 그럼 성질은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해준 게 성질이에요. 이미 내가 성질 얘기해줬어. 자, 뭐야?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허리 댕강 허리 댕강 자른다니까. 허리 댕강 자르면 자, 허리 끊어. 자, 허리 댕강 자르면 얘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 원이 나오는데 얘는 원기둥은 이 너비가 지름이 다 일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잘라도 뭐야,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안 돼. 평행하게 자르면 다 똑같은 뭐가 된다? 원, 밑면이랑 똑같은 원이 나올 거예요. 허리를 자르면. 그치? 얘도. 자, 이렇게 자르면 똑같이 얘도 원이 나오는데 맨 아래의 원은 제일 크고 점점 원이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겠죠. 그치? 근데 원은 똑같고. 자, 원뿔 때도 마찬가지야. 허리 댕강 자르면 원인데 맨 아래가 원뿔 때도 이렇게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제일 밑면이 제일 크고 중식 줄어들고. 구는 어디가 제일 클까? 원의 중심. 그치? 중심을 지나는 데가 제일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뭐야? 디폴트 값은 뭐야? 원이라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 방향으로 잘랐을 때 자, 회전축 방향으로 잘랐을 때 평면을 잘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왜? 아까 내가 원기둥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생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이 여기 직사각형이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게 하나가 양쪽에 더 생기는 거니까 아이고 씨.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 자, 이렇게 됐을 때 뭐야? 선대칭 도형. 그치? 이게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정사각형 아니고요.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잘랐을 때 원래는 뭐예요? 어떤 평면 도형? 직각삼각형, 그치? 근데 그게 양쪽으로 2개 나오니까 얘도 선대칭 도형이 되면 되죠. 이등변 삼각형 나오겠죠. 그치? 자, 원뿔 때는 그럼 당연히 뭐야? 사다리꼴이 이렇게 될 거야. 사다리꼴이. 자, 루켄데스가 아까 틀렸던데. 자, 사다리꼴이 돼 있잖아. 자, 이렇게 돌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원이 되고 원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래 원이 되니까 이거 뭐야? 원뿔대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사다리꼴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쪽에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뭐야? 등변 사다리꼴 되겠죠. 그치? 등변? 얘도. 자, 얘를 자르면 얘는 반원이었어. 그럼 양쪽에 이렇게 돼서 원 되는 거. 그치? 어떤 모양이든 자르면 그래서 아까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있잖아. 자, 이건 뭐야? 안에 비어있는 거. 자, 얘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럼 얘는 뭐야? 여기 비어있다는 건 얘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도형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만큼 똑같이 가서 이 모양이 그림하고 안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거 조그만한 구멍 있죠?
그만 이해했죠. 그 하하. 왼쪽에 있는 하나 그거 있죠. 네. 그거랑 그 구멍의 크기는 같아요? 아,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겠지. 반지름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으면 같은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2면 다른 거고. 그거는 그림에 따라 다르겠지. 휴지를 썼으면은 아, 그러네. 자, 그 다음에. 휴지 9는요, 구의 단면은 항상 원이다.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랐을 때 단면이 가장 크다. 그치? 자, 그래서 보세요. 5-1번. 입체 도형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단면.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거 허리 잘랐다는 얘기야. 허리 댕강. 쭉. 그럼 뭐야? 얘 뭐 되는 거예요? 원 돼요. 얘도 뭐 돼요? 원 돼요. 얘도 뭐 돼요? 원. 그치? 입체 도형을 회전축이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대요. 그러면 자, 준비하잖아 이걸. 자 얘를 돌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양쪽으로 선대칭도니까 똑같으니까 얘 이렇게 같아져요, 그치? 그럼 뭐예요? 등변 사다리꼴. 자, 그럼 얘도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반원을 돌렸는데 그 반원이 양쪽으로 생기니까 뭐예요? 원. 자, 얘는요. 이렇게 됐을 때 거꾸로 직각삼각형이네요.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이등변 삼각형. 옆에 풀어보세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거 하나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왜?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유튜브에 처음 엄마가 TV에 나왔어요. TV에 나오지 않아. 엄마한테 얘기했니, 그래서? 네? 엄마한테 얘기했니? 조용히 하라고. 아 헷갈려. 얘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건 알아요. 근데 이거를 이건 틀리면 진짜 안 되죠? 사람이 아니야. 노 휴먼. 너무 외계인. 5-1번은 뭘까요? 이거 1번이야. 아닌가? 아닌가? 3번. 3번이지. 내 생각에 3번이야. 3,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 5-1번 몇 번이냐고. 3번. 저희도 말해요. 3번. 내 생각 3번이야. 뭐 코멘트 했어. 뭐 코멘트. 3번이 아니어서 그러니? 3번. 난 3번 나왔거든. 그래. 아닐 것 같긴 해. 3번 맞아. 그럼 네가 어떻게 맞췄어? 내가 미래를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이에요. 4번 아니에요? 3번 아니고 2번. 진짜 아니야. 2번. 3번이야. 2번은 무슨 아니 맞네. 2번은 맞아. 맞네. 3번이야. 2번이야. 3번. 4번이 3번. 헛공부했네, 헛공부했어. 5번. 5번이 네가 지금 자, 회전체에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른 단면 선대칭도이다. 맞잖아요. 그치? 9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이다. 맞잖아요.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을 모선이라고 한다. 맞잖아요. 어? 4번. 원뿔은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낀 회전축을 하여. 자,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직각을 낀 변을
회전시켜서 만든 게 원뿔 맞잖아요. 맞네요. 직각을 낀 변으로 회전해야 되잖아. 그치? 자,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이면 회전축이 이렇게 되는데 수직이면 이렇게 자르는 건데 그럼 뭐가 돼야 돼, 단면? 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맞아. 야, 아우성이야. 얘는 지금 맞죠? 자, 그래서 회전체의 전개도. 자, 우리 근데 이 전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원기둥은 전개도라는 건 선을 따라서 다 자르는 거잖아. 그치? 잘랐을 때 얘는 뭐야? 밑면 2개, 뚜껑 2개 있고, 그치? 옆면 이거 펼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직사각형 돼서, 자, 얘가 밑면이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밑면의 둘레인 원주랑 똑같다고 배웠고요. 그치? 얘가 뭐예요? 높이랑 똑같다고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요? 얘가 이렇게 둘러지면서 요게 이제 모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얘는요. 자, 얘는, 자, 밑면 하나 있고요. 옆면은 좀 이거 고깔 모양은 펼치면 뭐가 되냐면 부채꼴이 돼요. 이렇게. 부채꼴. 그래서 요 모선이 얘 길이랑 똑같고 요 길이가 뭐야?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원뿔에서, 자, B점에서 곡선이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B점으로 왔을 때 거리를 표시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돼? 잘 보세요. 이거 문제 나온다고. B점을 지나서 다시 B점으로 왔을 때. 그럼 이거는 전개도로 생각해야 돼. 자, 얘를 펼쳤잖아. 그럼 이 B점이 어디야? 이 B점이지. 그치? 그럼 B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B로 오는 건 전개도에서 이 직선이랑 똑같아요. 누구야?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려놓으라고! 그려놓으라고. 페이지 넘어갔다고. 자, B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전개도 상에서는 뭐다? 직선이다. 자, 원뿔 때는요, 원래는 뭐야? 이 원뿔에서 작은 원뿔이 사라진 거잖아. 그치? 원래 원뿔이 이거잖아요. 그치? 이 원뿔이 이거잖아요. 그치? 작은 원뿔이 사라져서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밑면은 그대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뭐가 생겼어? 다른 밑면이 하나 생겼지? 작은 밑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부채꼴에, 자, 얘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원의 넓이 2개 더하면 되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랑 원의 넓이. 원의 넓이 뭐야? 파이 얼 제곱. 그치?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얼 L. 그치? 이거 더하는 거고. 자, 얘는요. 밑면 파이 얼 제곱. 얘도 파이 얼 제곱.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큰 부채꼴. 큰 부채꼴. 큰 부채꼴 2분의 1 얼 L에서 뭘 빼는 거야?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렉처가 아니고. 자, 얘는요, 뭐냐면,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부채꼴의 이 반지름의 길이, 그치? 이거는 얘 원뿔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원뿔의 무슨 길이와 같다? 모선의 길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펼쳤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 얘랑 같다고. 알겠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여기잖아요, 호의 길이. 그치? 이거는 뭐야? 밑면의 둘레, 즉 원주랑 같다고요. 그치? 자, 구의 전개도는 그릴 수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다음은 원뿔대와 그 전개도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우선은, 자, 얘가 이거 이 밑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5 될 거고. 자, 윗뚜껑. 얘가 얘의 면이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모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될 거고. 자, 옆에 거 풀어보세요. 어떡하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역시 나 끝났어. 역시 얼른 보면 그냥. 엄마한테도 얘기했니? 네.
엄마 보현생님 채널 구독했어요. 왜요? 아 맞다. 저 구독하고 싶은데 로그인해야 돼서 못했어요. 저는 저는 구독까지 하고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어떻게 해요? 저 그거 구독 누르고 그 별 모양 있어. 그거? 그 뭐지? 저희 엄마 아빠도 구독을 했어요. 저 할머니까지 시킬 거예요. 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거기에 너네 것만 있는 거 아닌데? 선생님 네? 계속 네. 하나 이번에 새로 나온 어제 근데 제가 쌤이 올리자마자 2시간 후에요. 아니 3시간 후인가? 그때 그 동영상을 딱 틀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없어요. 아, 저 선생님 댓글 달았어요. 진짜 어. 자, 이거 틀리면 진짜, 바보지. 안 되겠쥬? 저는 영상 가서 나중에 한강물 온도 체크하고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할까? 그런 거요. 이렇게 뭐 사인 하나 주고, 내 영상을 봤으면 사인을 와서 말하기. 좋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무슨 행동 한번 하고, 봤으면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베리 귀여운데서 근데 우리 바로 올려주세요. 왜 엄마랑 보게? 1분 전 바로 가요. 자, 얘는요. 1번. 얘를 이래저 시키는데 그럼 얘 뭐예요? 야, 일본? 일본이죠. 아 1번이네요. 얘들아, 4번인데. 얘가 돌아가면 얘가 사다리 꼴은 뭐가 돼야 돼? 원뿔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치? 자, 원뿔대가 됐을 때 우리가 옆면이 직사각형이나 이런 선분으로 나오는 거는 원기둥밖에 없어.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원뿔의 일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원뿔이 원래 부채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치? 근데 밑에 가리가 여기 댕강 잘렸어. 그럼 여기가 댕강 잘리고. 그치? 그 다음 왜 이러니? 근데 처음으로 저 키가 막 쭉쭉 빨려. 그러니까 나 재훈아, 얘네 없을 때 내가 너에게 기가 쭉쭉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뭐예요? 근데 얘도 좀 모양이 좀 그렇다? 그치? 어쨌든 4번이겠죠. 좀 불안치고. 어쨌든 4번이겠죠? 그치? 자, 그래서 자 연습하기 지금 풀고 답 맞출게요. 12문제야? 아하. 이거 다 맞은 사람 진짜. 나오는 내가 사람 때려버리겠다. 눈치 있어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뭐예요?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기.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원래 돌렸던 평면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 된다고 그랬잖아.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면 얘 어떻게 돼요? 방구가 돼요. 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둘레, 그러니까 이거의 둘레, 우선 이 길이 1번. 그 다음에 이 길이 2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자,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때고 얘가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1인 반원이잖아. 그럼 원의 둘레의 반이니까 반지름 1이니까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얼마예요? 4. 2. 그러면 2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2파이. 그거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파이. 자, 얘는 지름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4잖아요. 그럼 지름이 8이니까 얘는 8파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4파이.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요 길이는 얼마야? 3이니까 이쪽도 얼마겠어요? 3이에요. 그러면 다 더하면 파이 더하기 4파이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5파이 더하기 이렇게 저 되죠. 맞았는데 시간 안 써요? 써야죠. 자, 이거 뭐예요? 그 정리실. 정이심면체. 그죠? 이건 외워서 쓰면 되고, 그지? 12번. 근데 그정 가면체를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좀 위험한데.
짱 어려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15이고 중심각이 240대. 전개도의 뭐야? 전개도를 만들어준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래. 밑면의 넓이. 그죠? 그럼 얘 뭐 알아야 돼요?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그치? 네. 자, 그럼 우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15고요. 그치? 그 다음 얘가 반지름 어리잖아. 그치? 자, 우선은 얘가 이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부채꼴의 여기 호의 길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치? 맞니?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반지름이 15인 원의 둘레 1부분이니까 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이 30이에요. 30파이에 대해서 240도. 360분의 240. 그럼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 3분의 2. 뭔 이거 소리야? 20이요. 28. 야, 36, 24 하고 28이야. 아니야? 아닌가? 28. 28 맞는데 왜? 28예요? 자, 28. 그러면 이거 원의 둘레도 20파야 되니까 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반지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 10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름에 파이가 들어가? 저기 28이에요. 원의 둘레가 20파면 2R 파이잖아요. 지름에다 파이를 곱해야지 20 되지. 자, 반지름이 10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 원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제곱 파이니까 100파이. 파이. 그래서 자, 요렇게 됐을 때 반지름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가 호의 길이고 얘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반지름 내가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 자, 반지름을 쉽게 구하는 방법 보세요. 자, 얘 중심각이 몇 도예요? 240도예요. 360분의 240은 모선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의 비랑 같아야 돼요. 네? 아. 자,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 얼마예요? 얘가 3분의 2잖아요. 그치? 그럼 뭐야? 3분의 2가 15분의 어리랑 같아야 되니까 19. 어리기 10. 이렇게 나와. 10이야. 쓰라. 써야지.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면 편하겠죠. 네. 신기하다. 틀린 것까지 고쳤으면 저기다가 내고요. 불로 펼게요. 근데 시험지 지참은 안 하시네. 내가 할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어. 전체. 블루 필까요? 여기. 블루 먹을? 뭔가 진짜 어이가 없네. 재윤이 좀 재윤이 어땠어? 재윤 수업 받아. 이게 몇 쪽이에요? 원? 컷. 어머나. 아니? 지난번에 11번 풀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재윤아 아, 11번 끝났어요. 재윤아 참 되고 있어. 11번 끝났어요. 선생님. 야! 그만하라고 했지 진짜. 우쭈. 아까 그만하라 했지. 이것들이 정신 못 차려? 조용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희 15-1번부터 해야 돼. 아니 11-1번 여기 2번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이 문제가 풀다가 안, 거의 14-1번까지 선생님이 저번에 풀이해 주셔서. 그러니까 밑에 거 풀이 하다가 만 거 같은데? 아래요? 그러니까, 이거 풀이 하다 마른 거 같은데? 아래는 11-, 11-2번 하다 마른 거 같은데요? 그 11-2번은 10-2번까지 했는데? 11-2번은 건너뛰셨고 12-2번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럼 11-2번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지? 네. 자, 12-2번부터 볼게요. 이제 뭐가 자, 우선은 1일 사용료가 오른쪽 표와 같은 테니스 코트를 토요일과 일요일 6일을 포함하여 18일간 빌렸다. B 테니스 코트를 10일간 사용한 총 18일간의 사용료의 합계가 7만 원일 때 A 테니스 코트를 사용한 8일 중 토요일, 일요일은 며칠인지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내가 구하려는 날을 X일로 다 잡아야 되잖아요. 8일 중 토요일, 일요일 이거 X일. 자, X일. 자, 그러면 우선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우선은 A에서 토요일이 6,000원이고 평일은 4,000원이야. B는 토요일, 일요일이 4,000원이고 평일이 3,000원이야. 그치? 그러면 우선은 토요일, 일요일이 A에도 들어있고 그다음 뭐야? B에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B 테니스 코트를 10일간 빌렸고, 그치? 그러면은 우선은 뭐예요? A 테니스 코트를 사용한 지 8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며칠? 8일 중에, 그러니까 A 테니스 코트를, 그러니까 얘가 주말이 8일이야. 근데 얘는 X일이야. A가 X일이야. 그러니까 이 주말이 여기를 합쳐서 8일이란 말이야. 얘가 8일이야. 근데 여기가 X일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X일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니? 자, 그 다음에 B 테니스 코트를 10일간 사용했대. 그치? B 테니스 코트를 10일간 사용했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 테니스 코트를 10일간 사용했대. 이덕이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10일간 사용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며칠인데? 6일이잖아. 맞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6일을 포함하여 했으니까 얘는 12 얘는 4,000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12. 자, 잘 봐야 돼요. 오른쪽 테니스 코트를 토요일과 일요일 6일을 포함하여 18일간 빌렸다. 토요일, 일요일을 6일 포함하여 18일간 빌렸어. 12일 동안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12일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6일을 포함하여,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8-X, 8-X. 그러면은 얘가 6-X가 돼야 되겠네. 네. 6일을 포함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둘이 합쳐서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4 플러스 X가 돼야 되겠네. 둘이 합쳐서 11이 돼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자, 다시 봐봐. A가, 자, 토요일은 6일을 포함하여 18일간 돼서 전체가 18일이 돼야 돼, 합쳐서. 그치? 근데 뭐예요? B 테니스 코트는 10일이야. 그치? 그랬을 때 그 8일 중, 이 8일 중 A 주말이 며칠이니? 그럼 A 주말을 X일로 픽스 시켜놓고, 그치? A 주말을 픽스 시켜놓고, 그 다음 뭐야? 얘네들을 합쳐서 6일이잖아. 토요일, 일요일. 그럼 얘가 X일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6-X일이 돼야 되는 거지, 우선. 자, 얘가 X일이야. 토요일, 일요일, A의 토요일, 일요일이 X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6일 포함했으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6일이 되어야 돼. 그럼 A가 X일이면 B는 6-X일 써야 되지. 얘가 1일이면 얘가 5일, 얘가 2일이면 4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또 문제가 뭐야? B 테니스 코트를 10일간 사용해야 된대. 그럼 얘가 6-X일이니까 자, 얘는 원래 어떻게 돼? 10에서 6-X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일이면 여기서 10에서 3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분배하면 10 분배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X니까 4 플러스 X. 얘가 4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전체가 지금 며칠이야? 18일이니까 나머지가 8-X. 그걸 다 합쳤을 때 얼마? 7만 원. 그럼 뭐야? 얘는 6,000원대에서 8일이니까 6,000원대에서 X일이니까 6,000X 더하기. 얘는 4,000원대에서 6-X니까
4천에 6-x. 얘는 8천, 여기도 4천에 대해서 8-x니까 4천에 8-x. 자, 얘는 3천에 대해서 4 플러스 x이니까 3천에 대해서 4 플러스 x를 더하면 그게 얼마다? 7만 원이다. 있어 알. 자, 그럼 분배해서 계산하는 거죠? 6,000x 더하기 4, 6에 24.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4,000x 플러스 4, 8에 32. 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또 4,000x. 얘는 3, 4, 12, 12,000. 더하기 얘는 3,000. x가 7만원. 많이 걸렸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넘어갔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가 2 나와요. 문제가 그닥 질이 좋은 문제는 아니네. 너무 복잡하네. 선생님, 3,000원은 왜 4 플러스 x가 되는 거 알겠는데 왜 위에는 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알겠어요? 18에서 이거 다 빼보세요. 전체 18일이잖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갑은 두 아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는데 먼저 이거 했어? 아, 이거 했어? 13-2번. 13-2 하면 돼요? 자, 어느 학교에 올해 신입생 수는 600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은 20% 증가했고 남학생은 25% 감소하였다. 작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0명이 더 많았다고 했을 때 올해 남자 신입생 수를 구하죠. 작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0명이 더 많았대. 그치? 자, 그러면 뭐야? 올해 남자를 구하랬으니까 작년 남자를 기준으로 구하면 되겠네. 작년 남자를 X로 놓으면. 작년 여자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0명 많았대. X 마이너스 20. 자, 그럼 올해 여학생은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20%가 증가했는데 전체가 총합으로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20% 증가했으면 곱하기 100분의 20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곱하기 100분의 120이 돼야 돼요. 그치? 왜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나에서 이만큼 늘었으니까 100분의 120이 돼야지. 플러스 돼서. 그러면 뭐야? 작년이 X니까 X 곱하기 100. 여학생이 늘었네. 여학생이 늘었네. 잠깐만. 여학생이 늘었으니까 X 빼기 20에 대해서 곱하기 100분의 120. 자, 남자는 어떻게 됐어? 25%가 감소했대. 그럼 감소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25% 감소하면. 마이너스 120. 뭐 하잖아. 곱하기 100. 얘는 25% 감소하면 남은 게 얼마야? 100분의 75. 75가 돼야지. 그걸 더했을 때 총 몇 명이다? 600명이다. 자, 이건 최소 공부에서 얼마 곱하면 돼요? 각변에 100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75x 더하기 120에 x 마이너스 20. 그럼 100 곱하면 여기는 6만. 뭐야? 아, 6만 원도 적어요. 엄마 머리 걸라. 6만 원이면 뭐하는 거지? 6만 저게 뼈. 저게 답일 리가 없는데. 남자 신입생 수가 6만 원.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이거. 자, 우선은 좀 간단하게 하면 좌변과 우변을 5로 한번 나누면은 조금 간단해지지 않을까?
5로 한번 나누면? 그러면 5 나누면 5, 15x 플러스 5면 5면 얼마가 되지? 24. 24, x 마이너스 25로 나누면 12,000? 자, 그러면 분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15x 플러스 얘 분배하면 24x. 자, 24 곱하기 20이면 480. 482, 12,000. 얘 더하면 39x가 이항하면 12,480. 해서 x 구하면 x가 320이래요. 나눗셈 할 수 있잖아. 네. 자, 근데 문제는 x가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언제? 작년 남자잖아. 이거 올해 구하래. 올해는 어떻게 구해야 돼? 25% 감소했으니까 요게 올해잖아. 요게 올해. 올해 남자. 그치? 올해 남자, 얘가 올해 여자였으니까 나 올해 남자 구하는 거니까 x가 320이잖아. 그치? 320 곱하기 100분의 70. 그치. 325 곱하기 100분의 75. 그럼 320 곱하기 100분의 70. 100분의 75는 4분의 3 아니에요? 그치? 그럼 320 곱하기 4분의 3 하니까 얼마야? 246. 자, 그럼 14-2번. 자, 얘는요, 연필 30자루를 사려다가 120원이 부족하여 20자루만 샀더니 180원이 남았대. 연필 한 자루 값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연필 한 자루 값을 x라고 놓으면요. 그치? 연필 30자루를 사려면 얼마가 돼야 돼? 30자루를 사려면? 30x가 돼야 되지. 그치? 맞아요? 자, 30x인데 그렇게 사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 120원이 모자랐어. 그치? 그럼 뭐야? 30x에 자, 120원이 부족했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할 거야. 자,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왜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 내가 부족한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치? 30자를 샀을 땐 내가 돈이 얼마야? 부족했어. 그치? 근데 내가 20자를 샀어. 그랬더니 돈이 어떻게 써? 20x 플러스. 남았어. 이거를 우리가 그 초등 그 수학 영역으로 과부족선이라고 요 남고 모자란 거에 대한 문제. 근데 마이너스하고. 자, 그럼 이제 이항하면 30x 이항은 마이너스 20x는 180 더하기 120. 그래서 10x가 얼마? 300. 그래서 x는 얼마? 뭐 한 자로 30원이야? 네. 네, 맞아요. 연필 한 자루가 아니, 근데 그럼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야. 이렇게 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저희 엄마한테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우선 위에 다 풀어준 거고, 그럼 다시 15-1부터 풀어주면 돼요? 예. 그 15-1. 15, 15, 11, 15까지. 우리가 이거가 몇 가지 있니? 몇 번까지 있어? 34까지 있었는데. 맞네요. 근데 어차피 아무도 7까지 숙제인데. 아, 네. 사진 찍어요. 이 정도는 짧아. 그치 뭐. 40점이면. 그림도 있지. 아, 그럼 많은 거지. 그림 몇 개 안 돼. 아, 그럼 적은 거지. 이것도 몇 개 안 돼. 아마 최고 수준도 나가야 될 수도 있어. 아, 그럼 많은 거지. 최고 수준 일단은 스텝 1, 2하고 물론은 15에서 30 누가 정도 많았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페이지가 뭐예요? 몇 페이지? 이게, 원? 얘가 몇 페이지야? 100이요. 아, 이거 100이요. 100일부터 110까지. 110이야, 그치? 네. 그럼 샵-2번 하면 돼? 지금 내가 1번 풀어줄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림도 오늘 풀어준 거 보니까 문제 뒤에 몇 개 안 되더라고. 그러면 최고 수준 어디야 할 테냐? 스텝 1, 2. 5단원 할 테냐? 우리 그러면은 재윤이는 저도 끝났어요.
채점 아, 잘했어. 선생님, 저 최고수 5단원 거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 전. 저는요. 채점 잘했어? 자, 우선 풀어보고 생각할게요. 몇 명의 학생들이 있다. 얘를 5명씩 세우면 4명이 남고, 6명씩 세우면 2명이 남는데, 5명씩 세울 때마다, 세울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치? 이것도 자, 그랬을 때 학생 수를 구하래. 그치? 자, 그러면 5명씩 세웠을 때, 5명씩 세웠을 때 요의 줄의 수를 X줄이라고 하면, 그치? 4명, 6명씩 세웠을 땐 5명씩 세울 때보다 한 줄이 줄어든다니까 뭐야? X-1줄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럼 뭐야? 5명씩 X줄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줄이면 5 곱하기 10이 된 거잖아. 그치? 5명씩 10줄. 뭐 12줄이면 5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뭐야? 5x. 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러면 5x를 했을 때 4명이 남아. 그치? 남는 게 싫어서 이번에는 6줄로 했더니, 한 줄이 줄면서 다시 2명이 남았대. 그치?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그러면 전개하면 얘는 5x 플러스 4는 자, 분배하면 얼마예요? 6x 마이너스 6 플러스 2. 자, 그러면 5x 플러스 4는 6x 마이너스 4니까. 자, 6x에서 이쪽으로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자, 원래 4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4 이항하면 플러스 4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자, 이거는 줄의 수고 전체 학생 수니까 여기에 넣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요. 그치? 자, x 8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얼마야? 8로 40 더하기 4니까 44 나오지? 여기서도 확인해보자. 자, 얘는 한 줄이 줄었어. 8 빼기 1이니까 7. 6, 7에 42 더하기 2면 44.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학생 수 몇 명이 되는 거야? 44명. 그럼 양쪽에 다 넣어도 똑같이 44번. 당연하죠. 그러니까 같아야죠. 자, 그 다음에 예림이가 이번엔 등산은 거속시 문제예요. 그치?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치? 자, 예림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길을 5km 속력으로 가서 모두 4시간이 걸렸다. 총 거리를 구하래. 자, 총 모두 4시간이 걸렸다는 4. 그럼 뭘 기준으로 했어? 시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치?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그럼 뭐 이용해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시간은 둘로 나눠질 거야. 어떻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그치? 자, 속력분의 거리인데 올라갈 때 속력 얼마예요? 4으로 4. 자, 거리는 모르니까 x. 그치? 자, 내려올 때는 4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거리가. 그치? 그거를 속력 얼마로? 5로. 그치? 요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치?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 4시. 자, 그러면 분모 최소공에서 얼마 곱해줘요? 20 곱해주죠? 그치? 그럼 20 곱해주면 여기 20, 여기도 20 곱해줘요. 여기도 20 곱해주고, 여기도 20 곱해줘요. 그치? 그러면 얼마? 5x 플러스, 자, 4배에 x 플러스 2니까, 그치? 여기 4배잖아. 그치? 그럼 4x, 그치? 플러스 8은 80. 그럼 9x가, 자, 8 이항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10. 그래서 x는 얼마? 자, x가 8이야.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8. 그치? 내려올 때는 그거보다 얼만큼 더 멀어?
2km 더 멀어. 그럼 내려올 때 얼마야? 10 더해서 얼마? 8. 이건 내가 10% 쓰게. 체크해요. 됐다고? 응. T. 티스가 내 사인을 줬어. 뭐야, 왜? 떨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속력이 바뀌는 문제. 자, 아침마다 집 근처, 그러니까 거속시 문제는 그 거속시에 대해서 속력을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냐, 거리를 기준으로 하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아침마다 집 근처의 약수터에 가는데, 갈 때는 시속 3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약수터에서 20분 쉬었다가, 올 때는 다시 걸어서 오는데, 총 거리가 3시. 걸린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럼 뭐야? 는 3. 또 뭘 기준으로 할 거야?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 뭐야? 갈 때 걸린 시간. 그치?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그치? 그 다음에 뭐야? 쉬는 시간. 그래서 총 3시간. 그치? 자, 그럼 갈 때는, 자, 약수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 얘는 갈 때, 올 때 거리는 똑같아. 그치? 갔다 오는 건 똑같은데 시속이 달라졌어. 갈 때는 내가 좀 천천히 갔네. 시속 3km로.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아까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럼 뭐예요? 3분의 X. 갈 때 걸린 시간. 자, 올 때는 얼마 걸렸어? 이번엔 좀 빨리 왔어. 5km로 갈랐어. 그럼 5분의 X. 자, 그런데 중간에 내가 약수터에서 좀 쉬었어. 운동도 하고 했나 봐. 그치? 그치? 자, 근데 얘가 내가 얘기할게. 자, 분이에요. 자, 얘 그냥 여기 더하기 20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잖아. 그럼 얘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20분이라는 건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 중에 20분이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60분에 2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될 수 있는 거죠. 응? 두 번 적어. 자, 60분은 60분의 20시간이니까, 그치? 3분의 1시간. 그죠? 왜냐면 60분 중에 3분의 1이잖아. 그럼 최소음에서 얼마? 3. 아잉? 15, 15, 15. 얘도 빠뜨리면 안 돼요. 얘 항상 여기를 빠뜨려서 틀려. 그치? 그러면 아니. 5x 더하기, 얘는 약분하면 3x 더하기 5가 3 곱하기 15 하면 45. 그치? 8x는 플러스 5 이항하면 마이너스 5니까 40. 그래서 x는 5 되는 거죠? 그럼 거리? 답인데? 내가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저희 지금 34까지 가요. 자, 오늘 집에서 학교까지 4km의 속력으로 걸으면 등교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고, 4km 손 천천히 걸으면 10분 늦게 도착한대. 그래서 좀 빠른 거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23분 빨리 도착한대. 그치? 자, 그랬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걸을 X라고 할 때 각 경우에 네모안에 알맞은 걸 쓰고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럼 내가 처음에 X시간, X킬로미터 갈 때 처음에 어떻게 갔어? 시속 얼마로 갔어? 4로 갔어. 그치? 자, 그랬을 때는 얼마래? 10분 늦게 도착한대. 그치? 그러면 10분 늦게 도착한다는 건 뭐예요? 걸어간 시간에서 10분을 빼는, 늦게라는 거는 더 걸린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야? 원래 걸리는 시간. 그치? 그치? 그럼 얼마? 10분이니까 10분? 그럼 10분을 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60분에 10. 맞아요? 응? 저 맞니? 위에 더 쓰면 돼요. 응? 응. 위에다, 기억에다 쓰면 되잖아. 아니야? 네, 맞아요. 지금 칼이 너무 조그맣게 나왔네. 칼이요?
칸이 조그맣게 나왔다. 자, 그럼 얘는 똑같이 x를 이번에는 얼마? 시속 얼마로 왔어? 자전거로. 15로 왔어. 그랬더니 뭐야? 23분 빨리 도착했대. 여유가 23분 남은 거야. 얘는 60분에 23. 미안해. 얘는 10분이 모자랐어. 그치? 10분이 늦게 도착하는 거 원래 가는 시간보다 여유가 10분이 모자랐고 얘는 23분에 내가 여유가 남은 거잖아. 도착해서 먼저 도착했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다고 해서 더하기 10이 아니라 그치? 늦게 도착하면 내가 그만큼 촉박해서 모자란 거고 남은 뭐야? 빨리 도착하면 내가 여유가 남는 거잖아. 그치? 응. 자, 그랬을 때 자, 이번에는 방법을 이번에는 걸어갈 때와 이번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는 시간 차이가 33분의 1을 이용한대. 그치? 그럼 시간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치? 그럼 누가 빼서 시간이 나와야 되면 자,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에서 짧게 걸린 걸 빼야지 우리가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야? 속력이 천천히 가는 거. 즉, 걸어갔을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치? 얼마의 속력으로 갔을 때? 걸어갔을 때. 4분의 x에서. 그치? 빨리 가는 거. 15분의 x를 갔을 때 시간 차이가 얼마 걸려? 빠르게 가면 뭐야? 내가 기준으로 뭐야? 자전거를 타면 여유가 23분이 남아버려. 그치? 근데 걸어가면 10분이 늦어. 그치?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3분. 그럼 60분에 33시간. 요렇게 시간 두 가지로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에는 왜 23분인가요? 얘는 23분이잖아, 자전거로는. 자전거로는 23분이잖아. 답이 60분에 13분인가요? 얘는 식만 구했네. 답은 안 구하고. 이런 문제 좋은 문제예요? 좋겠어? 밑에는 답까지 구하라고 할 텐데 니네 구하겠어? 야안 보여. 자, 19-1번 볼게요. 장원이가 할머니 댁으로 신부름을 갔는데 시속 8km의 속력으로 달려가면 45분에 걸린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6으로 갔더니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시속 6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20분 빨리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이때 자전거의 속력을 구하래. 그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자전거 속력? 할머니 심부름 갈 때 8km 45분이 더 걸리지 20분이 빨리 걸려. 자전거에 소리나.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걸어가든 자전거를 가든 뛰어가든 뭐예요? 할머니 댁으로 신부름 가면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거리는 일정한 거잖아. 거리가 일정하다. 얘는 뭐야? 거리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자, 처음에 8km의 속력으로 가면 45분이 걸린다. 근데 이거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바꿔줘야지. 그치? 그럼 뭐야? 시속 8로 가면 45분이 걸려. 어떻게? 60분에 45가 걸려야 돼. 맞니? 응? 예. 자, 그러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거리? 4분의 3이니까 6이요. 6km. 자, 이 6km를 내가 시속 6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20분 빨리 할머니 댁에 도착했대. 그럼 내가 6으로 가는 것보다 20분 빨리 할머니 댁에 도착했대. 그럼 내 속력을 지금 뭐야? 자전거의 속력을 여기를 모르니까 X. 그럼 식을 어떻게 세야 돼? X 20분 차이 난다며. X 그치? 마이너스 20분 차이 난다며. 그러니까 20분 차이 나는 건 60분에 20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시간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된대. 뭐 할 때? 걸어갈 때랑 걸어갈 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걸어갈 때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 그치?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시간이 덜 걸리잖아. 그치? 걸어가는 거는 시간이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인데 걸어가는 거 아까 시속 얼마로 걸어가는 것보다? 6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그럼 6분의 거리 얼마야? 6. 에서 뺄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자전거 속력 내가 X로 놨었잖아. 그럼 뭐야? X분의 6. 그치?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최소공배수 똑같이 곱해줘. 6하고 60의 최소공배수 얼마야? 60이지. 그치? 60에다가 얘가 어떤 수를 모르죠? 얘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곱해주는 거야? 60x를 곱해주는 거야. 60x, 60x, 60x. 그러면 얘는 얼마야? 60은 얘는 약분하면 60x, 1이잖아. 그치? 그치? 빼기 얘는 뭐예요? x 약분되니까 360. 그치? 는 뭐가 되는 거예요? 60 약분되니까 20x. 그치? 그러면 60x, 20x 이항하면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360 이항하면 360. 40x가 360이니까 x는 얼마? 9. 시속 9km다. 그치?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거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야, 몇번 아니면 선생님 어디 감고 있냐? 자, 철수가 이번에는 또 똑같은 거, 이번에는 또 총력인데 또 다른 유형이야. 철수가 300m 걷는 동안 영희는 200m 걷는다. 철수와 영희가 2000m 떨어진 집에서 마주보고 걸었더니 20분 안에 만났다. 철수가 1분 동안 걷는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철수가 300m 걷는 동안 영희가 200m 걷는다는 뜻이 뭘까? 와 영희가 어떻게 응? 마주보고 자, 철수와 영희의 속력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300m 걷는 동안 200m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속력의 비는 뭐예요? 300, 200인데 그냥 300, 200은 아니잖아. 300x 대 200x 이렇게. 얘는 그럼 뭐예요? 간단한 차에서 3x 대 2x가 속력의 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마주보고 온단 말이야. 마주보고 이렇게 오지. 그치? 마주보고 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총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 2000m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 유수산 문제 막 그 흐르는 물에서의 속력 그거 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속력의 차를 이용해.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반대 방향. 그러면 속력의 합을 이용해요. 자, 그럼 얘는 마주보고 온다라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반대 방향, 뭐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만큼 오는 거랑 얘가 이만큼 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자, 얘가 뭐예요? 속력의 합을 이용했는데 얘 속력이 얼마야? 3x. 얘는 뭐예요? 속력 2x. 근데 얘네 몇 분 동안 걸었대? 20분. 그러니까 속력의 합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총 거리. 자, 거리 이용할 거야. 거리 2000.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은 근데 아까 얘네들이 3x, 2x. 그치? 그럼 뭐야? 3x 더하기 2x. 속력의 합, 반대 방향이니까. 그치? 마주보고 오는 것도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몇 분이 걸렸어? 20분. 여기는 그냥 20분 써도 돼요. 미터잖아. 시속 아니고. 그러니까 곱하기 20. 그죠? 자, 그러면 얘는 20으로 양배를 나누면 5x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 맞아요?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20. 자, 근데 이거 답 아니에요. 철수가 1분 동안 걸은 거리. 철수는 3x잖아. 근데 x가 2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60. 알려주세요. 우와
진짜 이렇게 하다 뭔가 이렇게 뭔가 쓰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맨날 식스라고 하잖아. 근데 안 써오잖아. 저희 공부 잘해요. 선생님의 큰 또. 자, 또 이번엔 또 다른 속력에 대한 문제예요. 거속시 문제는요, 엄청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다양해서. 그걸 다 풀어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 뛰는 거 나오려나? 갑자기? 자, 천선이 있어. 아는 척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나보다 수학 잘 못하면 잘난 척 하지 마. 그 강아지 문제는 GPS 모의고사에나 나오는 거지. 어려워요 그게? 이런 일반 교재는 잘 안 나오지. 자, 둘레의 길이가 4km인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둘레를 A가 시속 4km 걷기 시작한 후 같은 출발점에서 10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으로 5km를 걷는다면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A와 B가 만나는지. 그러면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그럼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면 X분이 걸렸다고 하면 그러면 A는 뭐야? 그러니까 A로 따지면 B가 10분 후에 갔지만 B로 따지면 A가 10분 전에 출발했잖아. 그치? 그러면 A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X 플러스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A가 10분 먼저 출발한 거지. 먼저 출발했다면 그만큼 더 걸린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4km 호수인데 자, 반대 방향으로 갔대. 반대 방향으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 속력의 합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거리가 얼마인데? 둘레가 4km잖아. 그치? 나 근데 분으로 했으니까 분으로 할까? 아, 그럼 저 킬로미터도 분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하면 안 돼요. 다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니, 써! 자, 사죠? 그치? 거리?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한다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이 얼마예요? A가 속력이 얼마야? 4잖아. 그치? 그럼 뭐야? A는 얼만큼 걸렸어? X 플러스 10분이 걸렸어. 그럼 A가 걸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A는 4 곱하기 A는 X 플러스 10분이라며. 그럼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60분에 X 플러스 10. 왜냐면 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B는 시속 5로, 그치? 얼마 동안? 60분에 X 동안, 그치? 그러면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 60을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럼 60 곱해주면, 자, 이거 괄호치면, X 플러스 10의 4배니까, 4X 플러스 40. 얘 약분되면, 5X는 46에 240. 분수 나오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치? 그러면, 자, 9X가 얼마? 200. 그치? 그럼 X는 9분의 200. 친구야. 25분 뒤에 끝나니까 조금만 참. 자, 분속 600m로 걷는 사람과 분속 800m로 걷는 사람이 둘레가 800인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 그럼 뭐 이용한대? 속력의 거리. 차. 학속력 빼리기. 속력의 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방금 얘기해줬는데, 자,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났는지, 몇 분 후에? X분 후에. 그치? 그러면 분속 80이랑 분속 60이니까 뭐예요? 80, 왜 140이야? 곱하기 X분. X 했을 때 총 얼마 걸려야 돼? 800.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뭐야? 20X가 800. 그럼 X는 40.
40분 후. 완전 개추워. 이 수능 과정이 끝이네. 뭐야? 와, 저게 끝이네. 저렇게 자, 해놓으니까.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는 거, 이 문제는 되게 자주 나요.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완전히 통과하는 것.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 총 거리는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다. 그래서, 자, 이때 이 터널 문제 이거의 길이는 총 거리는 기차 길이 더하기 터널 또는 기차 길이 더하기 뭐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건너는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 열차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800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리고 똑같은 열차가 1100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을 때 열차의 길이. 그럼 열차의 길이 X.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 일정한 속력. 그러면 이쪽을 건너든 속력이 같아야 돼. 속력이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자, 속력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시간분의 거리. 그치? 자, 그러면 8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그러면 시간 30분에 자, 800 아니고요. 기차 길이 어떻게 줘야 된다고? 더해줘야 되는 거. 800 더하기 X라고. 이번엔 1100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 40초. 그럼 40분에 뭐라고? 1100 플러스 X라고. 그치? 분수 문제 내가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나요? 대각선으로 계산한다. 그치? 대각선 곱하라고 했어요. 그치? 이러면 전력이 나오잖아. 자, 그러면 40 곱하기 800 더하기 X는 30 곱하기 1100 플러스 X예요. 그치? 자, 10 약분할게요.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분배하면 얼마야? 48에 3200 더하기 4X는 3 곱하기 11이니까 3300 더하기 3X. 그쵸? 그러면 X 얼마 차? X 차이가 얼마예요? X 차이가 100 차이네. 그치? 선생님,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자, X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m. 잠깐만.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아니, 그냥 기다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 지금 우리 34번까지 10문제 남았어요. 지금 20분 넘고.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길이 500m의 철교를 완전히 지났는데 3분. 700m 완전, 이거 똑같은 거잖아. 기차의 속력은, 자, 속력은 같다. 우선은 속력이 같다. 자, 그러면 뭐야? 기차의 길이 뭐야? 기차의 길이가 500, 자, 기차의 길이가 X잖아요. 그치? X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뭐야? 500m인 철교를 완전히 지나가니까 총 거리는 뭐야? 500 더하기 뭐예요? X. 근데 몇 분이 걸린대? 3분.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700m인 터널을 지나갔는데 몇 분이 걸려? 4분. 근데 700m 지난다고 700이 거리가 아니라 더하기 뭐 해줘야 된다고? X 기차 길이. 그래서 4. 이것도 대각선 계산하면, 그치? 그럼 뭐야? 4 곱하기 500 플러스 X는 3 곱하기 700 플러스 X. 자, 4, 5, 2000. 그러면, 그 다음에, 4, 5, 20에 0이야, 2000. 맞아. 4 곱하기 X는 4X. 3, 7에 21, 2100. 게다가 몇 X? 3X. 그러면 X 얼마 차이? 1X 차이가 얼마예요? 100. 그럼 여기도 X는, 근데 여기는 X가 답이 아니야. 뭐 구하래? 속력. 자, 얘가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넣거나 여기 넣거나 둘 다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100 넣으면 4분의 800이니까 이 속력이 200이요? 200. 기차라서 엄청 빠른가 보다. KTX 200km 나가요?
자, 그럼 얘는 뭐야? 답을 쓸 때는 뭐야? 1분에 200m 가는 속력 이렇게 써야 돼요. 또는 과학에서 어떻게 써요? 200m per minute. 그치? 미터 퍼 미니였어요. 뭐, 둘 다? 뭐.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이번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 길이 540의 철교를 통과하는 30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길이 400m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20초 동안 기차가 보이지 않았대.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20초 동안 기차가 보이지 않았대. 자, 속력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얘는 앞에 부분은요, 똑같아, 앞에는. 540의 철교를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속력이 같다라고 볼 거야, 속력. 그럼 우선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30초가 걸렸어. 어떻게? 540의 철교를 통과하는 기차는 길이는 x니까. 그럼 540 더하기 x. 자, 이번에는 기차가 400m의 터널을 통과했어. 그럼 400m의 통과를 통과했는데, 뭐야? 20초 동안 기차가 보이지 않았어? 시간이 20이에요. 근데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뭐야? 기차 길이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선으로 곱해야 해요. 그치? 그러면 20 곱하기 540 플러스 x. 얘는 30 곱하기 400 마이너스 x니까 얘도 10 이렇게 약분하고. 자, 54 곱하기 2는 1800. 180. 540 곱하기 20이요? 80. 108. 드디어 루트. 2 곱하기 x는 2x. 자, 3, 4 12. 근데 12,000이 뭐라니? 빼기 3x. 아니네. 곱하기 21도. 이번 지금 다운이가 캐리하는. 얘는요, 계산, 여기는 마이너스라서 얘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플러스 3x. 자, 1200 빼기 1080. 그치? 5x가 얼마예요? 120. 그럼 x는 야르 잠시만요. 24. 23. 24가 뭐지? 자, 이번에는 길이가 9.9m인 터널이 있다. 시속 210으로 달리는 고속 열차가 터널 입구를 지나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2분 57초가 걸렸대. 그랬을 때 고속 열차의 길이는 얼마인가? 그럼 뭐야? 속력 나왔고, 시간 나왔고, 거리 나왔잖아. 다 나왔네. 고속 열차의 길이는 x잖아. 그치? 그러면, 자,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건 뭐야? 터널 길이랑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이 9.9m인 터널이고, 시속이 210이고, 시간이 뭐예요? 2분 57초니까. 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야지. 그러면 2분 57초를 분으로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 2와 60분에 57분? 그치? 그것은 2와 20분에. 근데 이거 또 시속으로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선생님 말씀 듣자. 아, 이거 차라리 이걸 미터로 고치자. 그러니까. 자, 9.9km는 그럼 미터로 고치면 얼마야? 9.9km? 9,900m죠? 자, 시속 210이라는 건 시속이면 뭐야? 1시간에 얼마 간다는 얘기야? 210km 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그러면 60분이면 60분에, 나 1시간 60분이지. 210km면 미터로 고치면 나 100,200 맞니? 21만 미터. 맞아요? 맞니? 동그라미 3개 붙여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1분에는 얼마야? 이거 60으로 나누면. 3,500이. 3,500 맞네. 아닐 수도 있어. 3,500. 자, 그럼 보세요.
자, 거리 9,900. 거리는 네. 9,900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럼 뭐야? 3,500 뭐야? 거리는 터널에다 기차 길이 더해야 되지. 그치? 속력 곱하기 시간. 역시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 그러면 얘 계산하면요. 이해를 못한. 1325래. 1325. 1325. 325? 9,900 더하기 x니까 x는 9,900 빼면 125. 아, 예. 425. 425. 야, 300 차이요. 아깝다. 아까운 맞기는 아깝게는 25 맞아. 겨우 3차이야. 300. 300. 이건 어떻게. 이것도 실력이 없어? 소금물 문제는요. 자, 소금물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소금의 양을 찾아서 먼저 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거중에 숙제 내시는 저는 이거는 여기서 자연스러워. 200쪽까지만 하자.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워. 124에서 12, 20분 맞네. 네. 맞습니다. 우리 125쪽부터 245쪽까지. 자, 5%의 소금물 200g을 가열하면 10분에 30g의 물이 증발한다. 가열한 지 몇 분 후에 20%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한 것이래. 그치? 그럼 우선 5%의 소금물 200g이면은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5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가 돼요? 10g이 소금의 양이 돼요. 자, 가열했을 때 10분에 30g의 물이 증발한대. 그지? 그러면 가열한 지 몇 분 후에 20%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려면 우선은 200g 중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어? 10g이 들어있어. 그치? 그 중에 10분에 30g의 물이 증발한대. 그러면 내가 몇 분 후냐고 그랬으니까 X분 후면은 물은 얼만큼 증발해요? 200 마이너스 S. 아니, 10분에 3X를 줘서 몇 분 후냐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X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은 1분에 몇 g이 증발하는 거야. 10분에 3g이 1분에 3g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내가 X분을 가열한다고 했으면 물이 양이 줄어야 되잖아. 물이 증발한다는 건 소금은 변함없어. 물만 증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3X를 빼야 되겠죠? 그치? 그랬을 때 20%의 소금물. 20%라는 건 100분의 20. 20%라는 건 100분율로 하면 100분의 20이잖아. 그치? 이게 곱하기 100해서, 이걸 곱하기 100해서 20하면 계산이 더 불편해.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게. 자, 왜냐면, 처음에 개념을 가르쳐주는데, 너가 자꾸 틀린 답을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자, 그럼 여기는 2배가 되면 여기도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이 값이. 여기에 2배가 되면 100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이 값이 얼마가 돼야지 2배가 되면 100이 돼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지 2배가 되면 100이 돼요? 50. very good. 50. 그럼 50이 되려면 200 빼기 3x가 50이 되려면 3x가 150 되고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분 후. 역현이가 진짜 재밌다. 재윤이가 하드캐 됐어. 진짜. 자, 3%의 소금물 500g이 있다. 이것을 A, B 두 개의 컵에 각각 200g, 300g씩 나누어 담은 후
A에는 소금을 넣고 B에는 30의 물을 증발시켜 농도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 그치? 자, 그러면 우선 3%의 소금은 500g 있으니까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소금의 양, 지금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럼 얼마? 15g 있어야 돼. 그러면 물 500g에 15g이 들어있는 거야, 소금이. 물 500g에 소금 15g이 있어요. 그럼 물 100g에는 소금 몇 g 있는 거야? 500g에 15g이니까. 100g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야 돼, 소금? 3. 3g. 그치? 자, 그것을 A, B 두 개의 컵에 각각 나눴대. 자,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그때 뭐가 같아야 된대? 농도를 같게 만들자 이 말이야. 자,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 아니 소금. 내가 얘기한다고. 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돼야 돼요. 그치? 자, 그게 농도인데, 그러면 자, A는 내가 컵에 얼만큼을 넣었어? 200g을 넣었어. 그럼 200분의, 그럼 소금 얼마 따라와? 200g이니까 소금 얼마 따라와야 돼요? 100g일 때 얼마? 6, 그치? 자, 이렇게 되고, 얘는, B는요, 300g을 나눠줬으니까 소금 얼만큼 따라와? 9 따라와. 그랬는데, A에는 무엇을 넣었어? 소금을 넣었어. 소금을 넣는다는 거는 소금물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얘는 뭐예요? 여기도 소금이 들어간다. 그치?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했어? 30g의 물을 증발시켰어. 얘는 물만 증발시켰어. 물만큼은 증발시켰어. 30g. 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백분율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곱하기 100은 안 해줘도 돼. 그치? 그럼 뭐야? 200 더하기 x분의 x가, 그러니까 얘 똑같으니까. 자, 300 빼기 30 얼마야? 270. 자, 270분의 9니까 약분하면 30분의 1. 30분의 1, 30분의 1이 되면 된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30x가 200 더하기 x. 뭐 계산이 제발요. 제발요. 저 볼펜이에요. 제발요. 정답 20입니다. 제발.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잠깐. 30x는 200 더하기 x. 계산이 뭐가 틀렸는데? 제발요. 3g. 270분의 9 맞지? 그러면 30분의 1 맞지? 얘는 200 더하기 x 맞지? 선생님, 근데 30분의 1인데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분의 1. 아, 근데 여기도 100 안 했잖아. 아, 그럼 200 더, 얘 200이잖아. 그치? 소금, A에는 소금을 넣는데? 맞는데, 근데 왜, 6 플러스 X인데 그냥 X라고 썼잖아. 그치? 다행히 추가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30 곱하기 6 플러스 X는 200 더하기 X여야 되니까. 그치? 분배하면 180 더하기 30X가 200 더하기 X 되는 거죠. 그치? 맞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응? 이거 계산하면 29x는 29x는 20. 그죠? 우와. 그러면 X는 29분의 20. 와, 뭐야. 왜 분수가 나오고 그래. 분수도 모르면. 얘들아, 뒤에 다 못 풀면 못 푼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와. 잠깐만. 나이스. 아이구나. 자, 그러면 29-1번은, 자, 6%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을 300g을 섞은 후 물을 증발시켰더니 15%의 소금이 됐대. 그러면, 자, 6%의 소금을 100g의 소금의 양 구해야 돼. 6%의 소금을 100g이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소금은
6g이에요. 자, 10%의 소금을 300g에서 여기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300해서 30g이에요. 그지? 자, 근데 이걸 섞었어. 쉐킷. 섞었어. 자, 그럼 섞었으면 소금물이 몇 g이 돼? 소금물이 몇 g이 돼? 그럼 섞었어. 그치? 섞으면 소금물이 얼마가 돼요? 소금물. 소금물 400g의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g이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의 비율이 농도야. 그치? 그랬는데 물을 어떻게 됐대? 증발시켰대. 얼만큼 증발시켰는지 몰라요? Xg 증발시키면 물만 증발시키니까 증발시켰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됐어? 12%의 소금물이 됐어요. 100분의 12가 됐어요. 자, 이거 통분하면 36으로 만들어주려면 얼마야? 300분의 36. 그럼 400 빼기 X가 300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100 되면 되죠?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할 것 같아. 30까지. 자, 이번엔 8%의 소금을 200g에서 몇 g을 퍼낸 후 26%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20%의 소금물 300g이 되었다. 그지? 처음에 퍼낸 소금물의 양을 X. 그럼 우선 처음에 소금의 양을 항상 구해야 돼. 그치? 자, 소금의 양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6g이 들어있었어요. 그치? 자, 근데 26%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몇 g을 퍼낸 후 뭐예요? 26%의 소금물을 퍼냈더니 뭐예요? 소금을 300g. 소금을 300g 됐어. 그럼 원래는 뭐야? 200g에서 몇 g을 퍼냈어. 그럼 200에서 몇 g을 퍼냈어. 그치? 근데 다시 소금물 뭐야? 26%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소금물이 300g이 됐어. 그럼 소금물 얼만큼 더 해야 돼? 아니. 100. 100? 100g. 많이. 300g. 200에서 X를 빼서 얼마를 더해야지 300이 돼요? 200에서 X 뺀 다음에 100g 더하면 300 빼기 X인데? 200에서 X를 빼고 200. 50. 100 플러스. 200 몰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하면 되잖아요? 그냥 플러스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잖아요. 그럼 200 플러스 100, 300 되잖아. 죽지 마. 자, 얘들아, 여기서 30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원래 소금의 양이 얼만큼 있었어요? 16g 있었어요.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도 따와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따오려면 아까 26%의 소금물은 뭐야? 100 플러스 X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 100 플러스 X의 26%면 소금의 양은 그럼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데 그러면 소금의 양이 100분의 2600 플러스 26X야 되는데 그럼 이걸 여기다 더해줘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계산이 복잡하잖아. 분수에 분수가 나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졌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종이 칠 것 같아. 인생 좀 쳤다. 진짜 개노전들이었어. 너 왜 이러지, 진짜?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오늘? 자, 그럼 여기 포함해서, 이거 힌트 준 걸로만 생각합시다. 여기 포함해가지고 숙제 저거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저 2603거. 4,600점? 뭐냐 저거. 선생님 이거 찍고 계셨어요?